녹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집중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줄 텐데요. 평균 만약 하시게 되면 주 1회 15분 분량, 최대 15분을 안 넘도록 배정이 되려고 해요. 보통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빨리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뭐 오래 한 사람이니까 15분 정도면 저는 한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이면 저는 다 해요. 근데 처음 하시거나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좀 약간 타이핑이 느리신 분들은 5시간, 7시간까지 걸리시는 분도 봤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녹취 요청 메일이 간 다음에 최대 7시간까지 드립니다. 이 신문 기사 같은 성격이 있어서 마감이 있습니다. 항상 이 마감을 쫓기는 게 약간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일 수 있어요. 예. 다른 뭐 출판팀이나 다른 데서 뭐 불대에서 하는 그런 녹취 봉사는 사실은 마감이 그렇게 긴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10시 반까지 보내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늦게 보냄으로 인해서 저도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편집하고 가공하고 발행하는 것까지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스님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님도 그날 밤에 보셔야 되는데 원고가 안 나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봐야겠죠. 그 다음 아침에 보면 뭐 어떻게 성지순례 안내하는 중에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감 시간을 꼭 지켜주는 걸로 우선을 해주시길 원하고 바라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석이에요. 들리는 대로 타이핑을 한다. 그리고 타이핑을 마친 뒤에 다시 전체를 읽어보면서 어색한 문장을 윤문을 살짝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불대에서 하거나 출판팀에서 하는 녹취봉사는 그냥 기침 소리까지 그대로 적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는 것까지. 스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인자 이런 것까지 다 사투리까지 다 기록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스님 하루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발행이기 때문에 인자, 이런 거까지 다 해놓으면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윤문하는 것까지를 저희는 녹취라고 해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일단 들리는 대로 타이핑을 치되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사투리라든가 그냥 읽었을 때 도저히 이해 불가한 주어 서술어의 잘못된 배치, 그 다음에 이 구어로 말하다 보니까 하고 핵 쓰며 하고 이 서술어가 없어요. 계속 연결돼요. 그러다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서술어가 잘린 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채로 녹취가 될 거예요. 처음에 녹취를 하면. 근데 그거를 문장 하나하나가 잘못된 문장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다 하나하나 문장 하나를 다듬어서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한다는 게 스님 하루 녹취의 차이점입니다. 이 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한번 녹취를 마쳐놓고 내가 좀 글을 한번 다듬어 볼 수 있겠다 하면 다듬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다. 이런 정도까지. 근데 다듬는 게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뜻이 다른 문장으로 막 왜곡해서 하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들린 대로 쳐서 보내주는 게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이 읽기 좋도록 다듬어라는 얘기는 약간의 비문이 없도록 해주는 작업이에요. 제가 실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녹취를 하는지. 그런 정도의 약간의 윤문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을 권장한다.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녹취를 받아 적으면서 윤문을 하면서 녹취를 해요. 그러니까 녹취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윤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녹취를 하는 과정에 윤문이 되어서 녹취가 돼요. 이거는 근데 초심자는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방법이 난 편하다고 막 봉사자들한테, 저랑 3년 같이 녹취한 봉사자한테 보면 자기는 그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들리는 대로 치고 나중에 문장이 되도록 다듬어서 보내준다. 요렇게 하시는 게 정석이고, 하다 익숙해지면 녹취하는 중에 윤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정도로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직접 한번 시연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다음 메일로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동지법회 녹취빈 윤문 요청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메일하면서 확인을 하게 되겠죠. 들어가게 되면 녹음 파일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뭐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녹취 구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와요. 그러면 몇 분 몇 초에서 몇 분 총 몇 분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 대해 해당하는 녹취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네, 다운이 됐죠. 그러면 녹취 구간이 플레이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런 녹취 구간이 녹음 파일이 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또 뵙네요. 오늘은 1년 중에 이렇게 하면 보통 미디어 플레이어 창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컴퓨터 환경마다. 저는 이제 맥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VLC라는 미디어 오디오 플레이어거든요. 요거를 쓰고 있고요. 뭐 본인마다 본 플레이어를 쓰기도 하고 알송이라는 플레이어를 쓰기도 하고 뭐 윈도우 컴퓨터를 갖고 계신 분 어떤 걸 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오디오 플레이어 창을 켜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녹취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보통 이제 오디오 플레이 창을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녹취를 할 수 있는 한글 창을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미디어 플레이어 창과 한글 그 창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녹취를 할 때. 이게 보통 이제 컨트롤 탭, 알트 탭인가요? 예, 알트 탭, 윈도우에서는 알트 탭이에요. 예, 맥에서는 커맨드 탭이거든요. 그래서 알트 탭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 한글 창에 왔다가 미디어 플레이 창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가 있거든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누르면 멈춤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해서 소리를 한 문장을 듣고 다시 한글 알트 탭을 눌러서 한글 파일 올라가서 들은 내용을 기록하고 다시 알트 탭을 눌러서 미디어 창을 눌러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다시 플레이어가 되고 그리고 들은 내용을 다시 알트 탭을 눌러서 한글 창으로 가서 들은 내용을 넣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녹취를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밤이 가장 길다는 본인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듣는 거예요. 동지입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보통 이제 동지 이런 단어는 한자 표기 있잖아요. 어떤 뜻이 전달이 필요한 거는 한자 표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매뉴얼에 적었는데 동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아마 한글창마다 한자 표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자 표기를 이렇게 딱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지역 명칭은 영어 구글 검색해서 영어 명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슈라바스티에 왔다 이러면 슈라바스티 지역명을 검색해서 영어 표기 있죠. 영어 표기를 갈로하고 넣어준다는 거. 지역명, 고유명사 이런 것들은 한자어라든가 영어 그 표기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읽기에도 좀 뭔가 정확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동짓날은 불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 윤문에 들어가거든요. 약간 문장이 어색하잖아요. 선생님 말씀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장으로서는 좀 완벽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윤문을 하고 넘어가. 요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뭔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윤문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리는 대로 다 쳐요. 이제 플레이어대로 그대로 쭉 쳐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문장은 다 듣는다고. 이건 뭐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제가 하는 방식을 소개드리면 여기서 저는 이제 바로 윤문에 들어갑니다. 동짓날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지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라는 표현도 괜찮은데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라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앞으로 옮깁니다. 문장 앞으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동지는 불교와 무슨 관계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 거예요. 이렇게 윤문을 하고 그 예용가요? 나중에 맞춤법 검사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문장에 넘어가는 거죠. 동짓날하고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동지하고라고 했지만 동지와 불교하고는 동지하고 불교하고는 이렇게 쓰지만 동지와 불교는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녹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녹음 파일이 들릴 거예요. 막 박장대소하면 웃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모두 웃음이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저는 나중에 이걸 이모티콘으로 넣고 싶은데 아직 개발을 못 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는 글자로 그냥 모두 웃음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해줘야겠죠. 이게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문단 나누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동짓날 기도하는 이런 풍속, 동짓날 했는데 뭐 동지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이런 관습은 이런 풍속은 뭐 말은 이런 관습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관습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풍속은 이런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이니까. 불교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생긴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예.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이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의 명절이 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교의 명절이 불교라는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국민 명절이 된 것도 있다. 된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보통 아마 뭐 녹취할 때 그대로 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문장은 사실은 읽기에는 되게 또 바른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손보는 거예요. 스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전혀 손색이 없게 하되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비문이 없는 문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보는 거예요. 스님의 말씀한 뜻을 완전히 저희가 막 다르게 적는 게 아니라 말씀한 뜻은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제대로 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약간 스님의 말을 워딩을 그대로 살리되 약간 다듬는 겁니다. 불교의 명절이 불교라는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같은 보통 이제 윤문 과정에서 그걸 많이 없애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굳이 문장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래서 빼고 또 반대로 불교의 명절이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국민명절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국민명절이 된 곳도 있다. 이건데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국민명절이 되는 것도 약간 이상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윤문을 한다면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이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의 명절이 된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게 아니라 것도 있지만 불교의 명절이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건 좀 어렵죠.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문장이 되게끔만 이렇게 녹취를 해서 보내주면 제가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둘째 날에 최종 원고 만드는 과정에 이 작업을 제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써내주신 걸 보고 아 요거는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게 낫겠다.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제가 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부드럽게 읽기 쉽도록 다 제가 한번 손을 보고 오는데 누군가가 이 작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할 일이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 성지순례 그 많은 일정 중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다니는데 만약에 녹취한 상태에 따라서 제가 잠자는 시간이 달라져요. 어떤 분들이 정말 들리는 대로만 완전히 그냥 막 쳐가지고 문장이 비문이 된 것들만 잔뜩 보내줬다 그러면 제가 막 그거를 하나의 매끄러운 문장이 되도록 고치느라고 밤을 새야 되고요. 어떤 분들이 되게 언어 실력도 좋고 저는 언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이게 이 본문에 대한 이해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아주 본문을 잘 이해해서 쉬운 문장으로 가장 좋은 문장은 읽기 쉬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읽기 쉽게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손을 봐주시면 제가 손볼 게 없어 착착착착착 넘어가고 아마 취침 시간이 빨라지겠죠.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식당 한 켠에서 다 남들 다 자는데 막 밤새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녹취를 했느냐에 따라 제가 그날 잠자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타자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1배속이거든요. 현재 근데 1.5배속 내지 1.5배속이나 1.25배속으로 해도 돼요. 빠른 사람들은. 또 반대로 타이핑 느린 사람들은 2분의 1배속, 2분의 1배속이나 3분의 1배속으로 더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녹취하기도 편해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타이핑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이 있죠.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이 있죠. 이것도 어색하죠, 그렇죠? 일단 한번 쳐볼게요. 나중에 입문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시작해. 그래서 이 설은 불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잘 못 들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는 보통 인벌설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이 있죠. 앞으로 돌아가는 건 보통 화살표 그 왼쪽 오른쪽 키를 누르면 5초 앞으로 10초 앞으로 이렇게 가요. 이걸 통해서 이제 못 들은 거는 앞으로 가서 다시 듣기 하면서 한해 시작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절이 있죠. 한해 시작해. 이대로 녹취하면 사실은 문장이 안 되잖아, 그쵸? 이걸 다시 또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이건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좀 입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은 불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인벌설은 우리보다
2달 정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력으로 정월을 이쯤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쳐서 그냥 보내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시간이 나시면 이제 이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전통 명절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도 있고 불교로 들어온 게 있고 불교의 명절이 정통 명절이 된 것도 있다. 이거를 하나 예를 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바꾼다면 그렇죠? 문장으로 바꾼다면 예를 들어 한 해의 시작 우리가라는 것보다는 앞에 한 해의 시작인 설은 한 해의 시작에 이거를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인 설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명절이지만 불교와 직접 불교와 관계는 없습니다. 불교와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스님이 예를 든 거랑 한 예가 되겠죠. 그렇죠? 한 해의 시작인 설은 가장 큰 명절이지만 불교와 관계는 없습니다. 인도의 설은 우리보다 2달 정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가능하면 빼면 문장이 깔끔해요. 말할 때는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라는 거는 반복되면 없애주는 게 문장을 깔끔합니다. 자꾸 있잖아요 했는데 뒤에 뭔 문장이 나오는지 들어볼게요. 근데 인도의 이 한의 첫 시작은 우리 달력으로는 3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달 정도 늦는데 이 음력 날짜를 계산하는 법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달이 이제 뭐 들리는 대로 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녹취 요청 구간이 3분 6초잖아요. 그쵸? 3분 6초까지니까 지금 3분 6초가 됐어요. 여기까지만 이제 녹취하시면 보내주시면 돼요. 뒤에는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다듬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한 해의 시작인 설은 가장 큰 명절이지만 불교와 관계는 없습니다. 인도의 설은 우리보다 2달 정도 늦습니다. 우리는 음력으로 정월을 음력 정월에 입춘 음력으로 정월에 예, 요런 게 헷갈리는 게 딱 생기거든요. 녹취할 때요. 이게 좋은 사례인데 네, 이럴 때는 약간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표시를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별색 표시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끙끙 앓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스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 헛나온 거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적어주시면 돼요. 별색으로. 뭐 예를 들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별색으로 하고 이때 이 말에 있잖아요. 구간 있잖아요. 여기 2분 42초라고 적어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그러니까 또 나오니까 이건 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2달 정도 늦습니다. 그 이유는 음력 날짜를 계산해 보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듬으면 문장이 깔끔해지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이유는 이라는 거를 하나 더 붙였고 그 다음에 때문입니다 라는 거를 더 추가해서 첨언해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제가 입문할 때 많이 쓰는 팁인데 뭐뭐 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재미가 없어요.
다 다음에는 불교한 게 없습니다. 우리보다 늦어요. 그 다음에 3월입니다. 우리보다 2절 정도 늦어요. 그 이유는 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를 다요 이렇게 섞어 번갈아 가면서 하면 읽기가 좀 좋아요. 저는 좀 주로 너무 다로 끝나면 재미가 없어서 다요 이렇게 좀 가끔씩 하는 편이에요. 문 스님의 말씀하신 뜻이 그렇게 크게 왜곡되지만 않는다면, 예. 가끔가다 윤문을 너무 막 과장되게 하셔가지고 원래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도저히 독해 불가한 문장을 주시면 제가 다시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무슨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소셜 클럽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스님이 무슨 과학에 대한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보가드로 상수를 얘기하시고 만유인력 뭐 공식을 얘기하시고 뭐 수소 헬륨의 뭐 원자수와 막 이런 걸 막 얘기하셔가지고 녹취하시는 분이 완전 벙 떠버렸어요. 도무지 나는 이걸 할 수가 없겠다. 무슨 과학 상식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스님 말을 한국말 말인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보내주긴 했는데 저도 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 과학 상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녹취하신 분 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가 들어서 다시 녹취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녹취가 상태가 엉망이면 사실 그런 작업도 반복되는 경우가 제가 다시 들어보고 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는. 증문즉설은 굉장히 쉽습니다. 녹취가. 인생에 대한 상담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용어가 별로 없어요. 뭐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뭐 부인이랑 아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알겠니? 뭐 한번 생각해봤니? 뭐 이런 건 녹취하기 쉽잖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물리학이 나온다던가 뭐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 이 무와 무상 그다음 시비연기 이런 게 들어가면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오자 표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딸이 아까 어떤 보살님이 자기 딸이 타자가 들리는 대로 칠 정도로 타자가 엄청 빠르대요. 그래서 제가 독채를 몇 개 봤는데 단어를 중도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그냥 적긴 적는데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12연기를 뭐 12전기라고 적는다든가 약간 뭐 타자는 빠른데 전혀 다르게 적더라고요. 들리는 대로 적다니. 그러니까 뭐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연이시니까 불교대학은 다 졸업하셨을 거 아니에요. 중도, 12연기, 8정도, 무상, 무화 이런 건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끄달린다, 뭐 업식, 뭐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스님 법문을 최소 1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법문에 대한 이해도예요. 스님의 말을 내가 정확하게 캐치했느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언어로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스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이 선발 조건에 이번 녹취봉 선발 조건이 80년대 이상 정회원이 된 사람만 제가 뽑은 이유가 법문을 최소한 1년 정도 들어서 스님이 하면 하고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을 갖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정도 제가 직접 보여주니까 감이 오죠.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해서 녹취가 끝났다. 이거 저장을 눌러요. 저장을 누르고 동지법회 윤문 녹취 이렇게 해서 윤문까지 했으면 윤문 이거는 이름을 제가 정하진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편한 방식으로 저장을 하시고 그럼 저장이 됐죠. 그리고 녹취 후에 녹음 파일은 반드시 삭제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걸 항상 강조하는데 이걸 안 해주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녹취 작업이 끝나면 그냥 바로 다 컴퓨터에는 반드시 삭제를 꼭 해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희 뭐 동사 소용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약속하실 수 있죠? 예. 나중에 서약서 다 받을 거예요. 약속. 지금 오늘은 못 받지만 다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개인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혜원만 모셨는데 옛날에 다른 분들은 이걸 갖고 다른 컨텐츠로 가공을 하거나 요즘 이런 거를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올리면 광고 수입이 나오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용되는 경우, 그리고 이걸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막 자기식으로 편집해서 정치적인 이슈나 뭐 발언 같은 것들을 무작위로 임의로 공개하거나 했을 때 정토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컴퓨터에 보관된 파일이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한테 무슨 뭐 공용 컴퓨터에 작업을 했는데 그걸 두고 왔다. 누가 그걸 확보해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올린다. 이러면 정태와 스님한테 내가 도움이 되고자 시작을 한 일인데 오히려 큰 해를 끼치는 일이 있을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메일에서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도 삭제를 하는 것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워드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드도 바꾼이 있어요. 근데 한글 파일을 저는 권장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편집자들이 다 한글 쓰기 때문에. 근데 워드로 만약에 작업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워드를 저희가 다시 한글로 옮겨와서 작업을 하거든요. 좀 번거롭긴 한데 워드로 작업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워드로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는 없어요. 혹시 메모장에다가도 해도 돼요? 메모장은 좀 해도 되긴 되는데 좀 비추해요. 뭐 맞춤법 이런 게 다 안 뜨지 않아요? 음담부호나 이런 게. 예, 그래서 가능하면 메모장보다는 하셨더라도 한글 파일을 옮겨가지고 한글로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 맞춤법 검사까지 해주시면 뭐 더 금상첨화겠죠. 거기까지 저희가 뭐 이렇게 다 자세하게 요청하진 않는데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냈다 그러면 답장으로 내가 받은 메일을 답장으로 보내서 파일을 첨부해서 아까 전에 내가 녹취한 파일, 동지법회 녹취 윤문 파일을 첨부하셔가지고 뭐 한마디 뭐 의견이나 덧붙여 녹취하면서 이런 건 뭐 좋았고 뭐 개선점에 대해서라는 아니면 자기 소감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참 오늘 녹취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죠. 피드백 차원에서 여기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단톡방에 보냈습니다라고 알림을 해주시면 이제 본인의 업무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임무 완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모르거나 들리지 않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 송수신기를 저희가 녹음을 해요. 그래서 송수신기 안 그래도 잡음이 많은데 그걸 녹음을 따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못 들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단어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뭐 빨간색으로 별색 표시를 하셔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하고 몇 분 몇 초 구간 있죠. 시간을 대략 체크해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녹음 파일 안 들어도 이건 무슨 말씀이야 라고 대충은 지금 한 번도 뭐 다시 들어본 적 없었어요. 대충 여기 표시해 놓은 거는 제 기억력에 의해서 대부분 다 채워지더라고요. 가끔 가다 저도 안 들리면 다시 들어보고 완성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2번, 3번까지 들었는데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경우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인명, 지명, 숫자, 통계, 연도, 역사적 사실, 뭐 기사의 인용 이런 것들은 스님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간혹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국민 행복도가 125위라고 이렇게 스님이 항상 강조를 하세요. 근데 뭐 실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135위더라.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막 댓글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 뭐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한번 검색해 주시면 좋죠. 기사 검색해 보니까 125위가 아니라 135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고 스님한테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걸 정정하셔서 강의를 하실 수 있게 이런 거는 이제 체크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 스님이 예를 들면 뭐 증문조사 같은 경우는 너 정신병이다 뭐 이렇게 답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는 좀 약간 저희는 뭐 듣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어떻게 사람한테 너 정신병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또 아니면 심지어 스님이 아주 세게 얘기할 때는 요즘은 뭐 좀 많이 좀 자제하시긴 한데 이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글로 옮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라이다 그러면 너는 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각색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이 별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것 좀 심각하지 않나요? 나가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의견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의 단어 또라이 대신에 무슨 대안의 표현을 쓰면 좋겠는지 이런 거를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적기에 참 좋겠죠. 그런 거. 요새 최근에 발견한 거는 스님 자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치료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인데 치유가 맞대요. 치유가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과정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치유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달았더니 스님도 나중에 이제 그걸 반영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본인의 어떤 상식선에서 찾아서 표시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영어 철자나 한자 표기는 아까 얘기드렸죠.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스님이 하러 온 거는 스님의 이 확인 작업을 거쳐서 나갑니다. 그래서 스님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강의하시고 나서 그리고 원고 교정을 또 직접 손수 다 보십니다. 피곤하지만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북한 돕기 운동을 했는데 이거 스님이 직접 교정하신 거예요. 북한 동포 돕기 동포를 직접 적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운동을 시작했는데 막이라는 표현은 막 시작했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라는 표현을 이제는 하면 며칠 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뭐 아무런 죄도 없고 죄를 아무런 잘못도 없고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됐는데 배고픔도 해결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어색한 문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스님이 직접 이렇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과격하다는 할 때 좀 과격하다는 이렇게 좀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상을 줬어요. 이거를 인상을 줬어요. 인상을 주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여러분 녹취한 거를 여러분 선에서 좀 다듬기도 하지만 제 선에서도 제가 다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이 또 어색한 걸 한 번 더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기 시간이 되시면 스님이 직접 교정을 본 그 원고 있죠. 그걸 제가 지난 6년 동안 모아놓은 게 막 몇 천 장이 한 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공부 삼아 스님은 어떤 걸 어떻게 교정을 하시는지 공부 삼아 오셔서 회람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해드리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스님 되게 윤문을 잘 하시거든요. 표기 어색한 표기를 가장 볼펜을 적게 쓰면서 의미 전달이 잘 되게끔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표현을 이렇게만 바꿨는데도 의미 전달이 명료해지는 그런 윤문을 참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콘텐츠 작곡에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시간을 잡고 오셔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윤문하는 실력을 키우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스님이 주로 어떤 지점에서 표현을 이렇게 교정을 보시는지 이런 것도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여기서 다 배웠어요. 스님한테 배운 거죠. 스님이 주로 놓치는 걸 갖고 제가 이제 윤문을 하는 그런 이 노하우를 좀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녹취나 윤문 단계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성을 기울여 주시면 스님의 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정말 많은 손이 가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녹취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녹취를 마치면 녹음 파일 바로 삭제해 주시고요. 그다음 9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저희 팀 소통방을 만들 거예요. 단톡방을 만들면 나누기를 바쁘시면 어쩔 수 없는데
꼭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녹취도 하나의 봉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나의 수행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녹취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녹취를 하면 좀 더 본문을 더 자세히 듣게 돼요. 그냥 듣는 것보다 다시 또 듣고 깊이 있게 듣고 세게서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자각하거나 느껴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누기를 꼭 좀 해주시면 우리 모두의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 윤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려면 마지막으로 발행된 스님하고 최종 올라간 것, 내가 녹취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최종적으로 발행이 됐는지 발행된 걸 보면 대충 내가 녹취한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학습이 될 거예요. 저희가 하나하나 빨간 펜으로 써서 피드백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 여유는 없어요. 저희가 막 그날 계속 이동하고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최종 발행된 것과 비교해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예. 그래서 발행된 것 한번 읽어보고 소감을 나누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녹취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이런 말 하면 막 옆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어떤 스님도 그런 말씀 하실 때가 많았지만 재미있어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타이핑이 빠르고 그다음에 뭐 국어 실력이 좋고 하더라도 법문 듣는 거를 재밌어 하고 내가 스님의 이 법문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람있어 하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사람을 감당하고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첫 번째의 녹취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해요. 법문을 듣고 이 법문을 전하는 거를 재밌어하고 보람있어하는 사람, 그게 이제 가장 1순위예요. 저는 사실 법문을 듣고 이거 전하는 거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고 녹취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하게 됐지만 제가 처음에 그냥 스님 하루 쓸 때는 녹취할 때는 너무너무 신이 나고 재밌었어요. 녹취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마지막에 온 걸 완성해가지고 발행이 됐을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저는 지금은 좀 안 그래요. 옛날에는 딱 다 온 거 완성해가지고 스님 하루 딱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컴퓨터 앞에서 3배를 하고 발행을 딱 눌렀어요. 컴퓨터 앞에서 3배를 팍 이렇게 정성한 다음에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발행 버튼을 딱 눌렀어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저는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다른 어떤 사람 보면 또라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전해야겠다. 그게 너무 재밌었고 보람 있었고 즐거웠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뭐 스님이랑 같이 다니면 막 밤 11시에 일정 끝나고 새벽 원고 마무리하고 노체성 보내면 새벽 2시 또 조금 더 또 정리할 일 있으면 새벽 3시에 자면 한 4시 반에 출발이에요. 4시에 출발이거나 그러면 1시간만 딱 눈 감았다가 또 바로 출발이에요. 그렇게 매 15박 16일을 다녀도 사실 아무렇지 않은 이유가 이 일이 재밌기 때문에. 게임을 밤새 보름 동안 하라 그러면 안 지치잖아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오락 게임,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가 옆에서 뜯어 말려도 눈이 막 퍼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아무래도 힘들 때는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을 재밌어하고 보람있어 하니까 그 일정을 버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거를 재밌어 하고 아까 얘기한 거랑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보람있어 하고 한다면 뭐 조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고 하루 정도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좀 약간 술자리 피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크게 뭐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도움이 됐으면 됐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 더 많을 거다. 사로잡혀 있다가도 본문 녹취 하다가 약간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녹취 봉사자들이 저랑 한번 시작한 사람들 그만둔 사람 못 봤어요. 지금 5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3년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두라 해도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그만두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본인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네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30명이 같이 하게 되면 앞으로 더 힘든 일은 적고 오히려 더 좋은 일만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어떤 파트너로 해서 스님 하루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는 그런 모니터링 단이 돼서 뭐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녹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네요. 대신 제가 스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녹취봉사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